윤석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을 조기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어떻게 보셨어요?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이제 특검이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 윤석열이 그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 추가 조사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10일에 구속해서 이제 어제 9일 지난 시점이었죠. 그리고 사실 10일 하고 나서 또 10일을 추가 구속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그냥 기소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7월 10일에 구속된 이후에 세 차례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이제 다 응하지 않았고, 사실 세 번째 강제 구인을 하고 나니까,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잖아요. 사실 제2의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풀려줄리 만무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런 식으로 구속적 부심 신청하고, 물론 그것이 기각이 됐지만은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도 대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 나와서 브리핑하면은 굉장히 좀 흐뭇하고 시원해요. 예, 그리고 네. 신뢰감이 가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면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말 법 집행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법을 형해화하고 또 수사를 방해하는 정말 악질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넘게 받았는데 지금 여러 조사들에서 다 20% 밑으로 떨어진 거의 1등 공신이 피의자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성과 사죄도 없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요. 딱 하는 일 족족,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탄을 뭐 접견한다고 했다가 그한테 또 옥중 편지를 보내고 또 전환기를 읽고 하는 그런 황당한 행동으로 정말 그 보수가 재건되는 것도 다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 기소를 할 때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그다음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조사가 같은 혐의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외환 혐의에 아마 집중할 것 같다. 네. 뭐 내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고 네. 외환 관련해서는 뭐 한 2주여간 정말 핵심적인 증언들이 막 나온 상태거든요. 네. 외환 혐의에 좀 집중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소장에 이제 외환은 빠져 있는데요. 외환죄가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이제 수사가 더 필요해서 기소장에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아마 외환죄 쪽에 그 수사에 주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외환 유치죄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북한을 그러면 외국으로 봐야 되고 또 통모한 것을 밝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 이적죄는 그 입증이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게요. 무인기를 투입할 때는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 북한이 이렇게 막 무인기 띄우고, 남한에서 윤석열이 무인기 띄우고 뭐 아파치 헬기 띄우고 별별 방식으로 자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던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러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네.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했다면, 그래서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아유. 계엄의 빌미를 네. 제공을 해서 이게 다 정당화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그 상상을 하면은 그냥 그냥 뭐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김정은이 참았던 게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죠. 네. 고마울 정도예요. 네, 맞아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반이적으로 가는 게 또 방향적으로는 맞는데 네. 외환 유치도 꼭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좀 네. 이제 한번 비중 있게 네. 수사와 조사를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요. 맞아요. 그렇죠. 통모라는 개념이 이제 북한과 직접적으로 내통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저쪽에선 이렇게 또 반응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 상황에서는 통모가 인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통모가 뭐 바로 마주보고 앉아서 뭐를 소통하는 건 모의하는 아니니까.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런 모의가 되니까는요.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이적에 비해서 외환유치죄가 조금 형량이 더 높으니까 그쵸. 네. 일반이적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죄의 무게보다는 형량이 그럼요. 너무 낮습니다. 맞아요. 네. 외환유치죄를 어떻게든지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일반 이적죄 확실하고 좀 더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외환유치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세월의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이제 9년 전에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특검대 피의자 박근혜였죠. 근데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대 피의자 윤석열. 그러니까 판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막 강제 구인하려고 했을 때 계속 회피하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구차하게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또 결정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의 담화를 걸쳐서 다 내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도 사과드린다라는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과의 얘기가 없었으니까 정말 큰 차이점은 차이점이죠. 아니 박근혜 당시도 사실은 네.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기가 막혀 했던 그쵸. 사안이긴 했었는데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비하면 그쵸. 그건 상대평가인 세발의 것 피였다. 같아요. 예, 그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참 지고지순하다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은 여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니까는요. 저는 네. 뭐 거기를 미워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정말 그때도 정말 저도 분노에 차서 많이 그 논평도 내고 했었는데 정말 윤석열과 비교를 하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안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예외 사항입니다. 네. 네. 일단 외환 혐의를 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언, 증거 다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이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진술을 해야 되니까요. 출정 조사를 또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행태로 비추어 볼 때 응하겠어요. 빼박 증거들이 나와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그런 수사에 응할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전 정부의 장관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죠. 네. 어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에요. 네. 김영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자고 있었다 해서 또 공분을 샀었습니다. 와, 온 국민이 못 자고 있는데 맞아요. 본인 혼자 국무위원이 잤다. 저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변명이라서요. 그러니까 일단 계엄 당일에 윤석열이 최초로 부른 5명 장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조태열 장관과 함께 뭐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근데 잠이 들어갔고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보낸 텔레그램을 못 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잠이 들었고 그 긴급한 시국 속에서 잠을 들었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걸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참고인 조사인가요? 어떤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 당시에 진짜 잤는지 안 잤는지를 핸드폰 사용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진 조사를 못 했겠네요. 그렇죠. 그 네. 포렌식을 하면은 잠을 잤다고 우기는 그 시간에 상황이 밝혀질 텐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문건인 것 같은데. 네, 단독 보도가 어떻게 보세요? 나왔는데 그런 문건이 존재할 거라고 네. 국민들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이제 제외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가 워낙 6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여서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23년 7월 31일 그 경로설이 나온 그날이요.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이제 VIP 경로설이 계속 이제 수면 아래서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결정타들이 그러니까 증언이 있었던 거죠. 우선 그 복심이라고 했던 김태효 차장도 전 차장도 경로설을 인정을 했고 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VIP가 경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또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빼라. 이렇게 됐었겠죠. 그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의 스토리인데 이제서야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명확해서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사안이 조금 또 단순한 편이잖아요. 네. 간단하고 사실 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16가지 사안이고 거기는 워낙 방대한데 최상병 특검 요즘에 이제 3대 특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진도를 빼고 있으니까 정말 무더위 속에 한 줄기 물줄기 같습니다. 세계 그나마- 특검을 한꺼번에 한 게 신의 한 수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예, 예. 댓글에 누구였죠? 잠시만요. 어떤 분이 네. 교육부 장관, 정승기 님이 박경미 교육부 장관 추천을 해주시네요. 아이고 덕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름다리님, 포근이님, 정관최님, 하하하 호호호님, 불면의 반님, 황인섭님, 여름들꽃님, 영희님, 이종명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생방송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변인 저희가 98만 6천 명인데요. 100만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뉴스토마토 구독자 100만 가자. 우리 대변인은 이런 성격 아니신데 강하게 가자. 네, 이제 14,000 남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하루에 몇천 명씩 쑥쑥 해서 네. 다음 주에는 어차피 달성하겠네. 예. 어떻게 돼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축하합니다. 너무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네. 예. 하디슈 라인업 박경민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